주말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블랙, 여기 블랙은 흑자,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흑자 금요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여간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가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K 증시는 이번 주 정우성 혼외자로 시작해서 선대인 200억으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아니 왜 똑같은 블랙 프라이데이도 미국은 호재고 우리는 블랙 암흑의 금요일 아니면 혼자 짜장면 먹는 날 이렇게 이제 왜 변질이 돼버리냐고. 그거 있잖아요. 그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4월 14일은 싱글인 사람이 혼자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짜장면 데이. 아니 근데 식전부터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건 뭐죠? 사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비롯해서 1700만 개미 투자자들 다 마찬가지로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이것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젠백스라는 K-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여기 히스토리는 제가 굳이 뭐 말을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신약 개발하는 데고 전형적인 K-바이오의 특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제 꿈과 희망만으로 버텨온 그런 회사고, 치매 치료제부터 약간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결정적인 뭐 임상 3상이라든가 뭐 FDA 통과라든가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여주질 못했고, 그냥 뭐랄까 HLB의 선배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사실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들이 다 그렇지만 매출하고 실적이 아니 뭐 나올 게 없잖아요. 계속 R&D 비용이랑 운영비 갖다가 꼬라 박으면서 이제 적자는 종이 장사로 이제 버티다가 만약에 임상 3상 성공해가지고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이런 기대감만 생겨도 일단 그동안 적자 뭐 때려박은 거를 한 방에 다 뺄 수 있다. 이런 약간 로또 같은 특성을 갖는 종목이 이제 바로 이런 신약 개발 이제 K 바이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젠백스가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272억 원어치 발행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흔한 일이었었고 뭐 계속 이제 적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 뭐 하는데, 근데 여기에 272억 원 이번 BW에 선대인이 200억을 대겠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CB나 BW 같은 메자닌 투자에 일반인이 개인 자격으로 떡하니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뭐 최대한 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란 듯이 선대인이 자기 이름 올렸고, 그래서 이제 공시에 보면은 100억은 선대인, 그리고 100억은 김모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대인 부인이라고 알려졌고,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투협에 등록된 애널리스트 자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선대인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갔다가 결국 무혐의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나름의 수위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대인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말은 하여간 특정인이 보통 이제 다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전부 법적으로는 뭐 다 죄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 안 하면서도 그냥 입막음 내지는 괴롭히기용으로 변호사비 들어가지고 고소를 막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지금까지는 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랑 결국 뭐가 다른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키우는 소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유상증자가 젖소에서 우유를 뽑아내는 정도라면 이 CBBW는 송아지를 낳는 급으로다가 보시면 돼요. 뭐 둘 다 어떤 소의 수명이나 내재 가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CBBW는 송아지를 낳는 건데, 그 송아지의 주인이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엄마 소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손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K 주식들은 수시로 이제 우유도 뽑아내고 중간에 뭐 송아지까지 막 수시로 낳아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 그런 엄마 소의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면 떨어질지 올라가겠냐고. 뭐 이거 뻔한 건데, 하여튼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목이 매는데,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아니 선대인이 그렇게 돈이 많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들어서 젠백스 급등한 게 그럼 그 치매 치료제 관련 기대감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어? 그 다음 세 번째, 선대인이 갑자기 바이오 전문가가 됐어? 그럼 2차 전지를 이제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갈렸고요. 근데 뭐 갈렸다는 표현보다는 이 세 가지를 다 의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선대인이 그렇게 돈이 많았어?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100억, 부인 이름으로 100억, 이렇게 200억을 바이오 종목 하나에다가 투자한다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수습 차원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밝힌 것부터 들어보면은, 아니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게 뭔 문제라도 있는 거냐, 그러면서 내 투자 자산 75%는 아직 2차 전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서 투자를 한 거다. 근데 그 25% 전부가 이 200억이라고 쳐도 그럼 나머지 75% 합치면 투자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다는 소리가 되는데, 물론 뭐 레버리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럴 경우에 국세청에서 이런 좋은 그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고, 근데 약간 그 200억이 아직은 다 마련이 된 게 아니고, 혹시 뭐 납입을 연기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한 발 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200억이 다 마련이 안 될 경우 어디서 자금 조달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제3자의 개입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사채업자든 뭐든. 근데 이제 부인 명의로 100억, 요것도 그럼 그동안 선대인이 부인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인 거냐, 아니면 부인도 주식 고수인 거냐, 그것도 아니면 부부간에 양도를 한 자산이냐. 그럼 이제 양도 전에 그 돈은 어디서 난 건지, 이게 바로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 회원 가입비, 이게 뭐 1년에 100만 원? 이거 맞나요? 저 확실하게 몰라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뭐 비공개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어디서도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구글 같은데 뭐 검색을 해보면 그것도 수시로 막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이제 1년에 100만 원이라고 치고, 지난 2023년에 여기 회원 가입자 수가 최대 10만 명 설까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돈만 해도 도대체 이게 얼마죠? 이게 바로 이제 골드러시 때 곡괭이 장수 그 포지션인가요? 아니 근데 선대인은 본인이 주장하기에 누차 본인도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고 밝혔으니까, 그럼 곡괭이도 팔면서 직접 운영하는 금광까지 갖고 있는 포지션인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곡괭이로 자기 금광을 캐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은 자기가 다 갖는 그런, 와 이거야말로 진짜 거의 황금의 손 아닌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최근 젠백스 주가가 그런 급등한 게, 다들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은 잼미둥절 해가지고 바람 안 봤는데, 혹시라도 선대인이 젠백스 200억 들어가는 걸 미리 안쪽에서 공시 나오기 전에 대량 매집을 들어간 거다. 그래서 정작 공시 나오고 첫 거래일날 어제 그냥 개장과 동시에 잼민이들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번에 선대인이 젠백스에 들어간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라탔다가 주가가 순간 15% 급등을 했고, 그때 이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타 법인에서 일시에 내다바이를 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로 쳐박았다가 막판에는 결국 다시 3%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여기서 이제 내다바이는 세력이 주식을 미리 매집했다가 재료 나오고 그때 달려드는 개인들한테 고점에서 그걸 떠넘기는 기법? 아니 수법? 하여간 뭐 그런 거고요. 당장 어제만 봐서는 딱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선대인이 200억 BW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선행 매매를 한 주체가 있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이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뭐 본인이든 회원이든 아니면 제3의 세력이든, 이런 건 이제 얄짤 없어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대인 경제연구소 검찰에서 압수수색 받고 뭐 자택까지 압수수색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선행 매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절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정황이 있으면 반드시 조사받고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 나고 분명히 선대인이 긴급 라이브를 통해서 자기가 젠백스 탐방을 갔다가 설명을 듣고 이제 바로 그 BW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측에서는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자,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치매치료제 임상 기대감이 높고 투자자로서 가치가 뚜렷해 보여서,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BW에 투자하기로 한 거다. 근데 사실은 장중에 그냥 본인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으면은 이렇게 이름까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시까지 진짜 만방에 알려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왜 BW 투자를 선택했냐. 우선 그럼 BW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CB하고 BW는 일명 그 메자닌 투자라고 해서 채권과 주식의 특성이 혼합된, 그래서 이제 원금은 대체로 보장되면서 수익은 주식의 수익률을 또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어떤 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대중화된 그런 이제 수단인데, 그래서 이제 CB는 컨버터블 본드, 우리말로 전환사채, 그리고 BW는 bond with warrant. 그래서 둘 다 이제 사채를 회사에 빌려주고 대신에 상환받을 때 원금 더하기 이자 조금, 아니면 돈 빌려줄 당시보다 받을 때 주가가 더 올라 있으면 주식으로 대신 받느냐, 그래서 그 수익률을 노리느냐,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선택하는 건데, 이 CB랑 BW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CB는 주식으로 전환받으면 채권이 소멸되지만 BW는 이 권리를 행사 시에도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주식은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돈을 더 내고 이제 사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채권자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사측에서는 뭐 사채 이자보다 훨씬 싼 그 이자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돈 갚을 때 내줄 돈이 없으면 주식으로 대신 갚으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충분히 수익이 보장이 돼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선대인이든 젠백스 측이든 하여간 주가가 올라야 뭐 이득 보는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공시가 나가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정도는 미리 다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하나 12월 28일 그 납입일에 200억을 납입 못해도 일단 주가만 올라 있으면 뭐 젠백스 측은 나름대로 이제 덕을 본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그럼 선대인이 갑자기 2차 전지를 버리고 바이오로 갈아타기로 한 거냐? 이건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고 했고, 2차 전지 물려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데서 수익이 난 그 투자처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 젠백스에 넣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선대인 관련해서는 워낙에 2차 전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금감원에 속풀이성 제보나 민원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속상해가지고 민원을 낸 거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별개지만 하여간 자금 출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선대인 형님께서 저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2차 전지는 괜찮을 거다. 그리고 전기차 캐즘은 끝나간다. 이런 이제 본인의 분석이 빗나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한 것만은 팩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는데 시장이 지금 못 알아주는 거다. 그리고 여전히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랑 그 젠백스 투자자들이 한 대에 섞여가지고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고요. 뭐 단적으로 말하면 좀 가슴 아픈 대목인데 젠백스 주주들은 2차 전지 주주들한테 야, 이 거지들아 똥물 튀기지 말고 꺼져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반대로 또 2차 전지 투자자들은 니네도 결국 우리 꼴 날 거다. 이렇게 뭐 내가 못 먹는 우물에 침 뱉는 식으로 이제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전국의 단타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스노우볼 이펙트까지 일으키고 있는 이게 참 작금의 현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12월장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증시에서 항상 12월장은 산타랠리라는 이제 표현이 말해주듯이 1년 중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 반일장으로 열렸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K 증시는 한국은행에서 진짜 깜짝 금리 인하까지 발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까지 드러냈지만 오히려 야,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더 없어 보인다, 다급해 보인다, 쟤네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이런 이제 반응이 외국인들로부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왕창 패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비록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면서 시중에 유동성 사탕을 물려준다는데도 그날로부터 이틀간 이렇게 연속 하락하는 주식시장은 또 처음 보고요. 이거는 진짜 뭔가 경제 기초 체력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데도 마바라들은 1월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경제 성장 시작된다고 이게 1월 효과라고 사세요. 2월에는 실적 시즌 앞두고 미리 사세요. 3월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 사세요. 4월에는 이제 2분기부터 경제 회복 본격화되니까 사세요. 5월 되면은 증시격언에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데 그때 싸게 사세요. 6월에는 휴가철 소비 증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사세요. 7월에는 썸머랠리 기대하고 사세요. 8월에는 3분기 실적 전망 좋으니까 사세요. 9월에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역대급 매출 찍을 거니까 사세요. 10월 되면 기업들이 내년도 이익 추정치 상향할 거니까 지금 사세요. 11월에는 연말 효과 대비해서 한 발 일찍 사세요.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또 이제 나서서 입을 터는 게 산타랠리 공식적인 기간이 원래 이듬해 초까지니까 이것도 또 미리부터 사세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만 2조 원어치 매도했고, 그리고 11월 한 달간은 4조 4천억 원어치 매도를 때렸는데, 저는 뭐 이제 다가오는 12월장에 대한 기대는 다른 것보다 우선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모자랍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전체의 에셋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 대상으로 삼는 펀드들은 지금 우리 K 증시 말고도 뭐 인도,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서 서로 막 카레 냄새, 짜장면 냄새, 우동 냄새 막 풍기면서 유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한국 주식 비중이 많이 뭐 줄어 있어도 신경 쓰지를 않겠지만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자금들은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 연말을 맞이하면 당연히 수익률도 별로 챙길 게 없고 보너스도 그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유일하게 우리한테 12월장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제 호재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참 왜 이렇게 한국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는지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거부터가 또 암울한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고 비싼 빌딩 그 롯데타워가 은행에 담보로 나올 정도면은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쇼핑이 지금 제일 상태가 안 좋은데, 롯데쇼핑은 뭐 완전히 사면 초과로다가 이커머스한테 앞통수 맞고 내수 침체에 뒤통수 맞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주력 제품이 에틸렌 가격이 손익분기 좀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고, 여기다 이제 중국의 중동의 하여간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에틸렌 마켓쉐어 4위 국가인데 1, 2, 3위가 덤핑을 때려버리니까 여기서 무슨 대책이 있겠냐고. 그러다가 하여튼 우리 금요일장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한 거 이제 뭐 지수의 폭도 그렇지만 하여간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바이오 전부 또 살벌하게 빠졌는데, 진짜 이대로 가면은 연말 유통업체 매출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 계좌만 봐도 마이너스가 나래비로 널려 있는데, 거기다 요즘은 PC도 아니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길거리에서든 아니면 자다가 눈 떠져가지고나 아무 때나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데 당장 소비를 늘릴 여력도 없지만 그럴 기분 자체도 안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놈의 금쪽이, 금양이 대한민국 경제, 내수 경기까지 다 망친다고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던 이유가 이제 이건데, 거기다가 이제 K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미국 증시 금요일장에 약간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뉴욕 증시 주말 마감은요,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 왕따 소식 때문에 3거래일 빠지고 이날은 이제 4% 급반등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연말 산타랠리든 뭐 12월장 강세장이든, 그리고 그 재무장관 신임으로 지명된 스캇 베슨트가 유동성의 향기를 풍기든, 하여튼 뭐 주도주는 뻔하지 않냐, 결국 또 엔비디아다, 이런 기대감에 주말 2%대 상승 마감으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장식했습니다. 그 와중에 참 미국에서는 내년 트럼프 취임 전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로 지금 꼽히는 게 바로 CES 2025. 사실 여기 뭐 국내 IT 기업들도 뭐 총출동하고 또 각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취재가는 대표적인 글로벌 이제 IT 행사인데, 여기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기조 연설자로 또 나설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월가에서 이번에 출시된 그 차세대 AI 칩 블랙웰에 대한 현재 시장의 우려를 젠슨 황이 직접 불식시키면서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블랙웰 밸류 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 역시 영향권이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젠슨 황이 그 블랙웰의 수요가 로봇 산업에서까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 점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까지 알았을 적에는 이미 전 세계 온 우주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알려진 거라는 그걸 유념해야 되겠죠. 참 그 주말 뉴욕 증시 마감해서 신경 쓰이는 게 뭐냐, 이거 말씀드리려다가 안드로메다까지 갔는데, 그 미국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플라이드 테라퓨틱스라고, 그래도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시총 2억 4천만 달러짜리 정도 되니까 뭐 완전 잡주는 아닌데, 하여간 여기서 그 신생아들한테 주로 발병하는 갈락토스 혈증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치료제 개발해가지고 임상 3상까지 다 통과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FDA의 시판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FDA가 이걸 뺀지를 놔버리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77% 완전히 그냥 떡락해가지고 나락을 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상한가 제한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루 만에 100만 원이 23만 원이 돼버린 건데, 이거 제가 분명히 그 트럼프가 백신 음모론자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에 앉히고, 그 다음에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를 한 존스 홉킨스 의사를 FDA 총괄 국장으로 앉힌 게 조금 쎄하다, 분명히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고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진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미국도 이런데 그럼 우리 K바이오는 어쩌냐. 하여간 임상 3상까지 그 통과되고 정작 시판허가에서 빠꾸를 맞은 그 사측이나 투자자들이란 정말 뭐 황망하기는 뭐 그지 없을 텐데, 그 어플라이드 테라퓨틱스 CEO가 그래서 바로 성명을 내가지고 갈락토스 혈증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약이 FDA에서 임상실험 결함을 구실로 시판허가를 거부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라고 무슨 중대장 같은 소리 했는데, 하여간 뭐 돈이 제일 정직한 거라고, 이렇게 주가가 77% 빠졌다는 소리는 지금 어디서 하자가 나왔는지 하여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나는 더 이상 그건 못 기다린다, 다시는 이제 보지 말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이렇게 지금 나라 밖에 나온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찾아가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정우성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창용 그리고 마지막에 선대인으로 끝난 이 한 주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12월의 첫날 일요일 저녁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